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네. 요새 언론에서 안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입니다. 절대 안 해요. 경제 절대 얘기 안 해. 죽어도 안 하죠. 네. 해도 뉴스 채널 어떻게 나오냐면 한 단신으로 한 30초 아나운서만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뉴스. 시간 때울 때 하는 그런 뉴스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긴 한다만 누가 알까 무섭다 뭐 이런 뉴스. 이거 관심 가질까 봐 두려운. 네. 절대 이건 일면에 내선 안 돼. 이런 아따 느낌. 생색 그러고 한 멘트 던지고 지나간 뉴스예요. 토털 때문에 내선 안 돼. 경제 뉴스는 안 돼. 이런 느낌. 자, 첫 소식은 4월 수출 이야기인데요. 지난달 4월에 우리나라 수출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그럼 이보다 더 큰 상승폭이 있었냐? 그게 아니고요. 네. 사실상 4월 수출 금액으로는 최다치를 갱신한 건데 그렇죠. 수출 증가율로 따져가지고 10년 전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낮춰 잡으려고 네. 사상 최대 이 얘기는 쓰기 싫었던 거지. 그렇지. 사상 최대 뭐 단군 이래 최초 헌정사상 최고 뭐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고 아무튼 지금 보면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영향 미치기 시작한 지난해 4월 26%까지 급감을 했던 수출 증가율이 1년 만에 41.1%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수출액은 역대 4월 가운데 1위, 역대 4월 가운데 1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까지 누적 수출도 사상 최고치. 이거 단군 이래 최초? 네, 단군 이래 최초. 사상 최고치를. 대한민국 경제가 생긴 이후로 네. 이런 수치는 없었다는 없었지. 거죠. 네. 네.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살렸다는 박정희 시대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없어. 그런 거 없어요. 하루에 16시간씩 막 잔업시켜 가면서 막 가발 만들고 봉제 인형 만들었고 팔 때도 이런 증가율은 없었다는 거죠. 노동자들 혹사시키면서 진짜 했었던 노동자들 때보다 피를 빨아서 그때 경제 성장을 시켰는데 그 경제 성장의 모든 열매를 다 박정희가 가져가는 걸 보면서 정말 어이가 박정희 없었는데. 외 대기업들이 다 쪽쪽 뽑아갔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줄이려고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갖고 25.6%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상 최대율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걸 까도 그렇죠. 20% 이상의 증가율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도 증가가 되려고 하면 뭐 특정 한 분야에서 이게 막 1000% 이상 오르지 않는 이상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모든 올라야 종목이 돼요. 다 올라야 돼요. 다 같이 올라야 돼요. 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연합뉴스입니다. 4월 수출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저효과 뛰어넘어 선전. 이런 걸 선전 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얘기 안 한다. 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41.1% 증가한 51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러한 수출 증가율은 2011년 1월 41.1%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최대치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1억 3천만 달러로 29.4% 늘었다. 네, 일평균도 늘었고 월별 수출 보면은 뭐 6개월간 연속 증가세. 네, 그렇게 코로나 속에서도. 네, 네. 6개월 연속 증가세. 여러분, 경제 망한다던 보수지 다 어디 갔습니까? 네? 자, 그리고 뭐 지난달 수출이 이게 한 거는 코로나가 본격화한 이후에 지금 뭐 기저효과 영향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거를 회복을 하고 그거를 뛰어넘었다는 소리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휴가나 놀러 가질 않고 공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다는 거야. 글쎄, 이게 조업 일수로 따져놓고 봐도 놀 거 다 놀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코로나 때문에 누가 휴가를 취소를 해요? 그러니까 장난쳐지죠? 지금 주말 보면 막 사람들 미어 터지는데 아유. 이걸 보면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산업 생산률 생산성이 그동안 얼마나 정체돼 있었길래 아니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40%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더 생산하고 최대치라고 생각했던 데서 25% 정도는 얼마든지 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야 이거 조금만 3교대 돌리면 50% 이상도 생산하게 생겼어. 네. 어쨌든 또 보면 올해 1월에서 4월 누적 수출액을 보면은
1977억 달러고 역대 같은 기간 동안 최대치입니다. 역대 최대치. 역대 최대치, 여러분. 네. 그리고 뭐 월별 수출액도 2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를 해가지고 역대 4월 중 또 1위. 뭐 다 1위야. 다 1위고 어쨌든 산업부 관계자도 지난달 수출은 진짜 선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와 관련해가지고 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관광지를 비롯해서 그 어떤 소비가 점점 되살아나는 게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내수도 지금 가파르게 원래 상황을 회복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반도체는 원래 잘했으니까 그랬다 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종목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거. 왜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다. 이러면 네. 세계 소비 경제 안 좋은 거다 그랬는데 4월 달에 디스플레이도 회복선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계류들이 있어요. 이게 17% 이상 늘었고 석유화학은 82%. 석유 제품은 96%. 거의 두 배로 는 거야. 섬유도 46%. 거의 50% 가까이 늦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조금 그 경쟁에 밀려가지고 잘 안 되던 분야였어. 특히 기계나 석유 제품 같은 건 중국의 어떤 저가 공세 내지는 중국의 어떤 물량 공세 때문에 그동안 성장률이 늘 지지부진하던 수준이었는데 이게 다 늘었으며 우리 9대 이게 이제 전 세계 9지역으로 수출 지역을 나누는데 이 9대 지역의 수출이 골고루 전부 다 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단순하게 4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9대 주요 지역 뭐 중국, 미국, EU 수출 전부 역대 4월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물품이 계속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뭐 수출할 배가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뭐 힘들다는 얘기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전부 잡아놓고 있던 배들이 미주나 유럽 지역으로 가는 배들, 네. 그걸 지금 한국으로 이제 다시 되돌려가지고 우리 물건 좀 실어가라라고 얘기할 정도고요. 네. 자, 특히 이 대만계 해운사들이 이 한국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실어주겠다. 왜냐면 이제 이번에 수에즈 운하 사태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네. 한국 배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대만계 해운사들을 통한 수출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부 이제 기레기들이 옛날에 하던 얘기가 있었어요. 수입액이 안 늘고 수출액만 느는 건 의미가 없다. 아이고. 당연한 얘기죠. 왜냐면 이제 재고 떨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수출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네. 수입액도 33.9%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선순환을 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월은 더욱 기대된다. 5월에는 이게 이제 놀러 가는 달이 좀 껴가지고 공휴일이 많아서 좀 그렇긴 하는데 5월, 6월 달 가게 되면 이제 사상 초유의 월 수출 500억 달러도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한 돈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가 이제 반제품 수출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반제품 수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의 수출 성장세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다라는 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액도 그렇고 수입액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수 회복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수출 호조로 기업들이 이제 생산과 투자 활동이 또 활발해졌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입도 늘어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돈 다 어디가 있을까? 아직 수금을 안 해왔나? 네. 아니요. 코로나19 같이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서는 수출할 때 뭐 예전처럼 길게 기간을 주고 수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계좌가 분명히 신용장으로 어디 떨어져 있을 건데 빨리 좀 달러 바꿔가지고 기업들 성과급도 좀 풀고 그러니까 풀어야 좀 된다니까. 하지. 그러니까 네. 풀어야 되는데. 주주배당만 하지 말고 성과급 좀 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언론 개혁이 정말 빨리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경제학자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말 중에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해주고 우리 경제 정말 살아나고 있고 이 돈이 내부로 풀리게 되면이란 얘기를 만약에 언론에서 계속하게 되면 기업들도 쌓아놓지만은 못하거든요. 국민들이 다 알잖아. 오씨 수출로 그렇게 돈을 역대 최대라는데 왜 돈이 안 풀려? 야 기업 돈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압박이 들어가게 되고 기업들이 돈을 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부에서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지금 보세요. 언론이 일단 입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자영업자 살기 힘드네. 정부 때문에 사람들 서민들 살기 힘드네. 이딴 얘기만 계속 풀고 있으면 진짜 그 얘기만 듣는 사람들은 수출이 얼마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정부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역대 최고를 계속 찍고 있는데 얘기 어떻게 안 이런 하잖아. 기사가 잘 안, 이게 기사가 5월 1일에 이제 발표가 되고 지금 5월 4일이잖아요. 아직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왜 안 나오거든 잘. 이거 막 찾아봐야 돼요, 이거를. 우리라도 이런 기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튼 뭐 여기에 분개하신 그 서울대 경제학부 이중구 명예교수가 네. 본인의 블로그에 해외에서 본 한국 경제라고 하는 그렇죠. 내용을 좀 실었죠. 네, 네. 이게 블로그에 얘기를 하면서 보수 언론은 우리 경제가 뭐 병 들어가고 있다 이런 뉴스로 도배를 하고 일수인데 저기요, 저는 이런 이 표현 있잖아요. 보수 언론. 저는 이 표현 반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되게 웃긴 게 언론사들이 외국 뉴스 번역해서 기사 낼 때 지들끼리 뭐라고 붙이는지 아세요? 극우 언론인. 예를 들어서 산케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극우 언론인 산케이 신문은 뭐 이딴 식의 표현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가 볼 때는 조중동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극우예요, 얘들은. 정말 또라이 극우예요. 토해 언론이라고 지들 스스로 쓰면 토해다, 좋을 토해, 텐데. 진짜. 그러니까 그건 안 하는데 우리가 보수 언론이라고 저는 불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론을 죄송합니다. 외론을 부를 때도 외론이다. 극우 언론이라고 저는 명칭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보수란 말 써줍니까? 자, 그 결과 지금 제3자의 외국인이 한국 경제에 대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더욱 후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사 한번 볼게요. 이것도 고발 뉴스에 썼었죠. 네. 보수 언론 한국 경제 폭망 한탄, 외국에선 엄지척. 이중구 교수는 지난 4월 29일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 팬데믹의 악영향을 가장 성공적으로 막아낸 나라라고 칭찬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단호한 정책 대응 덕분으로 팬데믹의 충격을 딛고 순항하는 중이라는 평가라고 설명했다. 네. 그러면서 그 보고서에서 캡처한 위쪽의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입니다. 예, 요거 네. 예. G20 국가들 중 한국의 팬데믹 대응이 가장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네. 그는 이 그림의 수평축은 2020년에 각국 코로나 확진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확진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이니까 왼쪽에 위치해 있을수록 팬데믹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뜻이다. 네. 우리나라는 당연히 가장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가장 적었다. 왼쪽에 있죠. 호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지금 네. 보면. 이어 그리고 수직축은 실질 GDP에 미친 악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악영향을 덜 받았음을 뜻한다며 이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한국이 가장 왼쪽 그리고 가장 위쪽에 있는 나라인 만큼 성공적인 대응을 했다는 평가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 원화가 대단히 강세거든요. 네. 1,1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1,200원대에 비하면 사실은 거진 한 7, 8% 이상의 어떤 환 손실을 감안하고도 이 정도 성과라고 치면 이게 예를 들어 뭐 1,200원대, 뭐 1,260원 할 때 요런 데 따져놓고 보면 달러로 따졌으면 500억이 아니라 거의 550억, 600억 달러 가까운 수출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이것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까지 인정받으면서 달러액도 충분히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의 지금 1분기 실적이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를 다 달리고 있거든요. 계속 서프라이즈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도면
계속 서프라이즈야. 이게 무슨 서프라이즈야? 서프라이즈는 이게 일상인데. 서프라이즈의 연속인 거지 지금 한국 그러니까. 기업들은. 그러면 정말 좋다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니면 뭐 같이 힘냅시다 그러고 아니면 뭐 기금을 좀 출연하든지 아니면 종업원한테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뭐 보상금을 좀 풀든지 뭐 그럴 수 없겠니? 그러니까. 뭐 많이 번 삼성은 뭐 10조가 넘게 벌었다 그러고 일반 LG나 뭐 이런 데도 보통 3천억 4천억 현대도 뭐 6천억 막 이렇게 실수익들을 올렸는데 그거 좀 국민들한테 어차피 세금 낼 건데 나중에 법인세 낼 때 이거 내내 못 내래 이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그거 국민들 위해서 내수시장 위해서 한번 후련하게 풀어주는 이런 거 안 되겠니? 기업들아? 라고 말하고 싶어요. 안함. 자, 그리고 권정임 님이 이렇게 너무 잘하고도 정권 빼앗겨서 그 공을 그들이 차지할까 두려워요. 모두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하셨는데 예, 저 사실 최근에 저는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게 언론사 일부에서 이미 야 정권 바뀔 것 같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근데 그 언론사들 뭣도 모릅니다. 뭐냐면 그때 박근혜 탄핵 때도 안 될 것 같다고. KBS나 뭐 다른 언론 전부 다 야 안 될 거야 하면서 축제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안 돼. 뭐 언론사라고 뭐 다 압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그렇게 내부에서 조장이 이미 되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약간 공포감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물고 뜯고 뭐 덤벼드는 게 지금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인해 갖고 국가 채무가 위험 수준에 올라왔다 그러는데요. 말이 되는 네, 소리야. 이런 식으로 그 무역 흑자를 내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게 당연히 내야 될 어떤 그 수출 차액에 의한 법인세 이 세금만 가지고도요 기존의 부족한 손실, 방만한 재정, 특별 재정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절대 안 내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유보금으로 안고 넘어가려고 할 거라고. 이거 어떻게 살살 달래가지고 강제로 뺏으면 또 지랄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는 달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근데 이게 강력하게 뺏어갖고 야 좋게 세금 정상적으로만 내. 원래 내던 대로 정상적으로만 내. 그래도 막상 현찰을 보니까 이거 너무 또 세금 내기 아까운데 이지랄 할까봐 여야가 또 거기에 이 위기 상황에서 노력한 기업들의 성과를 또 국가가 막 뺐네 어쩌네 그거 누가 다 만들어줬냐. 아이고 참. 아무튼 그런 부분이 화가 나요. 네. 그리고 이준 교수가 이 방만한 재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얘기한 거는 만약 이 진짜로 이렇게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한 게 사실이라면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위험 징후를 찾아내서 우리 신용 등급 깎아 내렸다. 그럼 그 수막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근데 4월 28일 외신에 따르면은 스탠다드 앤 포어스 S&P에서 신용 등급을 우리나라 신용 종전 AA로 그냥 유지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 근거로 한국 경제가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서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네들이 평가를 했어. 네, 미국 애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 새끼들 뭐라 그런 줄 알아? 뭐? 평가기관에다 돈 매겼다. 야이씨. 우리 정부가 평가기관에 뇌물을 주고 현실을 팩트를 조작하고 있다고 이따위로 기사를 쓴다니까 이 쓰레기들은. 네. 저희가 그 선글라스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엄마 아빠만 쓰면 꼭 애들이 내 거는 그래서 애들용도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말 0세부터 지금 12세? 선글라스를 아동용으로 별도로 출시해서 지금 추가로 판매를 하고 요게 0세부터 쓸 수 있는 건데요. 이거 보세요. 완전 귀엽죠? 5세 정도 쓸 수 있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샤랄라 공주 좋아하는 애기들한테는 요 선글라스가 딱입니다. 지금 종류별로 사실 되게 많으니까 애기들하고 이렇게 아이가 같이 사이트 보고 고르세요. 같이 너 고르면 마음에 드는 너 거 어떤 골라 거 그러고 좋아? 얘기하시고요. 이러면서. 이 코코리 선글라스는요. 일단 이제 절대 안 깨집니다. 아니 근데 네. 이게요. 그
방탄이거든요. 이게 차로 밟아도 안 깨, 망치로 때려도 안 깨져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렌즈로 된 걸 잘못 끼면 사고 났을 때 아이가 다치거나 눈에 손상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해야 되고 오히려 이걸 쓰고 있는 게 애들이 넘어지거나 야외나 나뭇가지나 뭐 이런 데 쓸리거나 찔릴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방어해 줄 수 있는 방탄 기능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입안에 넣어도 안전할 수 있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러버 소재예요, 이게. 그래서 자외선 차단, 내구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다 가지고 있는 TAC 편광 기능까지 있는 렌즈라는 거죠. 애들 눈 어릴 때 사실 잘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으로 씌워 주셔야 되고, 가격도 사실 29,900원이면 비싼 편이 결코 아니에요. 이건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 편광 기능 들어 있는 거라서 그거 자외선 진짜. 차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 29,900원에 하고 있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애들 사진 보지 마세요. 기절합니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나 왜 얘기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문당하는 느낌이지? 나 진짜. 아니, 조석인님께서 어려우면 공적 자금 받아 회생하고 잘 나가면 자기들 잘해서 한 것 마냥 네, 이럴 때 말이에요. 사회적 기여금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자진해갖고 이미 벌어들인 돈 중에 미리미리 이것들을 좀 풀어갖고 선행으로 어차피 내년에 정산해갖고 법인세 낼 때 억지로 꺼내서 이러지 말고 네. 어차피 낼 거 공제해 줄 테니까 지금 꺼내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풀으란 말이야. 이게 뭐 좀 LG라든지 뭐 이런 소비자 대기업들이 예를 들어 소비 할인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쿠폰을 하든지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해갖고 뭔가 해야 뭔가 돼요. 한번 이렇게 물꼬를 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선순환이 될 것 같은데 다들 눈치 보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우리 정모경님이 그래서 언론개혁을 먼저 해야 대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안 되겠어. 언론개혁, 닥치고 언론개혁부터 우리가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늘 해시태그 운동하고 있잖아요. 언론 개혁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요거에 네. 집중 포화를 하는 거지. 지금 될 때까지 요거만. 일단 김영민 그 최고위원이 그 언론개혁법 관련된 TF를 다시 이제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강성으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저쪽 애들도 이제 같이 처절하게 어떤 또 반항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서로 목숨 내놓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도 이번에 언론개혁 못하면 정권 어차피 넘어간다라고 우리 진짜 마지노선이 이제 없어. 이제 우리 뒤에 뭐 물러설 데 없어. 떨어지면 우리 정권 넘기잖아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 없거든요.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 더한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배수의 진 치고 우리 이번에 언론개혁 못하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덤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 강령이 있어요. 상당 강령이 있는데 1번이 서민과 중산층의 1과 3입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을 하겠다는 거였고 네. 2번이 인권과 민주주의고 3번이 남북의 화해 협력이에요. 이거를 진정으로 성립시키고 이거를 완성할 강령을 완성할 시기가 지금입니다. 강력하게 밀어붙여 주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와 중산층과 서민과 빈민층을 구분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뭔데? 부자는 일 안 해도 재산이 계속 늘고 있는 사람이 부자래요. 중산층은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지는 않아. 근데 서민은 일을 안 하잖아요? 재산이 막 줄어들어. 그럼 우린 다? 예. 서민이네? 근데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들어. 그럼 그러면 빈민이야? 빈곤이지. 가만히 있어봐. 나 약간 빈민에 가까운데 지금? 최근에는? 맞습니다. 본인이 파상기를 그렇게 쌓으셨으니까요. 네. 최근 들어 지금 한 2달이 급격하게 빈민의 삶에 가까워가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뭐를 네. 자.